자, 그러면 헤비급 프레젠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시선처리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사용법, 강의 내용 정리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시간 이상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사실 강의 내용 정리법이긴 한데 시선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제스처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은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선 처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딱 서는 순간 눈빛이 흔들립니다. 근데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서 멀어지게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시선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청중의 가운데서 3분의 2 지점에 사람을 놓는 것이 좋아요. 청중을 갖다가 반으로 나눈 다음에 가운데서 3분의 2 지점에 있는 사람을 한 분을 찍어서 제 얘기를 잘 들을 만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만 보고 얘기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좌에서부터 우로, 우에서부터 좌로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여유가 넘치면 이제 한 눈길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받을 수도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후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해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갖다가 어떤 한 사람한테 고정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선을 갖다가 바닥을 보고 이야기한다거나 하늘을 보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스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라든가 관중 앞에 나가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게 시선 처리법, 그 다음에 바로 제스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원조부통 안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어색하잖아요. 이처럼 어떤 제스처를 갖다 쓰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봅시다. 맨 처음에 작은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저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시작인데 여유있게 다리를 벌리고 작은 앞으로 나란히 갖다가 여유있게 하는 자세에서부터 이게 기본 자세거든요. 그 다음에 큰 동작과 작은 동작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반으로 나눠서 3분의 2 지점에 거기서 잘 보일만한 사람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제스처를 할 때 큰 동작과 작은 동작을 섞어서 해야 돼요. 어떤 때는 크게, 어떤 때는 작게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많이 해봐야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많이 해보지 않으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울을 본다거나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으로 얘기 나오죠. 촬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구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강의 주제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요. 청중, 장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청중, 어린아이들에게 철학적인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많이 드신 그런 분들한테 최신 트렌드 이런 얘기하면 맥히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중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장소. 이 장소가 좁은 곳이냐, 아니면 넓은 곳이냐, 아니면 어디 외진 산골이냐, 아니면 도심이냐 따라가지고 그 해야 될 이야기가 바뀌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배가 고플 때, 출출할 때는 배고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조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졸리시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가지고 강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의 재료 수집도 중요한데요. 사실, 체험, 분량. 저는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실인 것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갖고 이야기할 때 만들어진 이야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했었다. 이것은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체험은 무엇이냐? 피부에 와닿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통계 자료만 갖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런 통계 자료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 나하고 먼 세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분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량이 만약에 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량을 할 수 있냐, 뭐 한 가지 주제를 하고 5분 동안 이야기할 건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0분 동안 이야기할지 강의제로 갖다 충분히 수집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의 3대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심각, 구조화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줄씩, 세 가지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만 하고 시각화,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인지 굉장히 알아듣기가 힘들거든요. 마지막으로 구조화는 바로 333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보면 강의가 대부분 세 가지로 나눠진 걸 세 가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최대한 7가지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억했을 때.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만 설명하고 세 가지로 나누면 총 9가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강의를 정리할 때는 333 기법이 탁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프레젠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아서 작가에 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